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리포트 제목부터 함께 체크해 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하나금융투자에서 면세점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K뷰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완성도 있는 하반기 어떤 기업이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신세계입니다. 현재 주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23% 하락하면서 22만 1,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백화점 본 사업부터 면세점, 연결 계열사까지 회사의 펀더멘트를 제대로 보여주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백화점 총 매출은 18%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74%가 증가하는 높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발휘한 겁니다. 이번 실적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건 면세점 사업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영업이익이 290억 원 가까이 나왔는데 이 수치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치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만약 글로벌 여행이 재개가 된다면 신세계의 연간 영업이익은 2,500억 원 이상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32만 원 제시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하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53% 상승하면서 18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PD님한테 뉴진스 들어보셨어요? 했거든요. 너무 예쁘죠? 했더니 응? 그게 누구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모르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데뷔하자마자 첫 음악방송에서 1위를 완벽하게 거머쥔 괴물 걸그룹입니다. 뉴진스는 지난 1일 데뷔 앨범을 발표한 이후 앨범 선 주문량은 약 50만 장을 기록했고요. 이 타이틀곡인 어텐션은 멜론과 지니, 벅스 등 국내 음원 사이트 실시간 상위권에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덕에 방탄으로 요동치던 하이브 주가가 다시 중심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올해 창립 이래 최대 분기 매출이자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무엇보다 판매된 앨범만 853만 장이고요. 또 BTS의 라스베가스 공연과 세븐틴 팬미팅이 서울 고척돔 공연까지 실적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은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경 하이테크부도 함께 보실까요? 1%대 상승하면서 18,0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3분기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국내 고객사에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이 출시되는데요. 특히 보호필름 납품이 본격화될 예정이고요. 국내 스마트폰 업체 신제품으로 광학필름 매출도 더욱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로 이익률이 높은 제품들의 출하량이 확대되기 때문에 하반기 영업이익률은 10% 중반 수준을 달성할 겁니다. 지금 폴더블폰 스마트폰에 대한 또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주가는 저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눈으로 보이는 순간 또 중국 업체들의 폴더블 신출 기대감까지 부각되면 주가는 다시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하고 있습니다. 돈줄 리포트 이렇게 3가지 알아보셨고요. 나머지 2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날지 혼줄이 날지 오늘도 알아봐야 되는 거죠. 2가지 리포트 준비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저희가 클리오와 뮤직 스튜디오를 꼽아봤는데 네. 먼저 클리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K뷰티의 전령이 되고 있다. 이 전령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오랜만에 봤는데 네. 일단 2분기 실적을 좀 분석해 보면은 잘 나왔습니까? 실망스러웠습니까?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전령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 왜 전령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듣는다고 뭔가 하죠? 게임에서 듣지 않나요? 전령은? 그러니까 뭐 보는 거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이제 전령 그러면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이제 그 전령이라고 그래서 오. 문서 이제 그 하는 뭐 그런 게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뭐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정말 신의 전령 뭐 네, 이런 그런 거 거. 하면서 아까 그 정연 아나운서 밑에 전령이라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정연 아나운서 마치 전령같이 보였던 순간 에이, 예. 왜 그쵸, 그러시나? A죠. 예. 에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냐면 클리오라는
주식이 갖고 있는 의미죠. 클리오가 결코 색조 화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연 아나운서도 전령으로 만들 수 있는 마법의 색조 화장품이다. 맞아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실적이 잘 나와서 그래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연결 매출이 666억, YOY 기준으로 18% 늘었고 영업이익 45% 늘은 45억이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한 40억 정도 예상했는데 5억 정도가 더 나왔고요. 모든 채널에서 잘 팔렸어요. 더군다나 헬스앤뷰티 클럽에서 한 56%, 홈쇼핑 면세 채널도 잘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타임 넘버가 뭐죠? 뭐 하여튼 새로운 신제품인데 올리브영에서 약 1000여 개 매장에 입점하면서 실적이 대박이 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화장품을 잘 아셔야 되는 게 뭐 콜마라든지 코스맥스 같은 ODM 업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종합 화장품 회사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는 색깔을 내는 데 있어서의 전문이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화장을 할 때 기초 화장을 하고 색조 화장을 합니다. 기초 화장은 쉽게 하면 로션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로션 위에다가 클리오로 색깔을 입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색조는 사실 제가 화장품이 좀 코스메틱에 관심이 많은데 네. 원래는 해외 미국 지역에서 색조 화장품이 유명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세포라라던가 그러한 편집샵을 통해서 관련 화장품을 사다가 네. 이젠 국내 화장품들 너무 기술이 좋아져서 그렇죠. 이걸 쓰다 보니 요즘엔 또 중국 화장품이 눈에 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클리오가 위협받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실적이 다행히도 잘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이 클리오의 위상을 한번 볼게요. 색조는 원래 국내라고 했잖아요. 네.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좀 인정하고 있습니까? 근데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이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요. 오. 지금 현재 해외 매출 비중이 45%예요. 이거를 내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현재 클리오의 보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정도 되면 매출의 절반은 해외에서 그러니까 국내를 깔고 가는 거잖아요. 깔고 가는 거가 50%고 해외 매출 비중이 되는 거죠. 중국에서는 현재 이제 봉쇄 영향으로 해서 상반기 한 30%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이 45%가 됐던 게 미국에서 124%. 동남아에서 118%. 그러니까 2배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유럽 매출도 늘어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종합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게 우리가 뭐 K-뷰티라는 거 지금 뭐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뭐 하이브 같은 경우 BTS 이후에 새로운 걸그룹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뭐 다양한 뭐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분들이 컴백 행사를 지금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과거와 좀 달라졌다라면 국내에서 콘서트를 하면 국내 어떤 그 소비자들 대상이죠. 근데 이번에는 온오프 동시에 한다랍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콘서트를 하게 된다라면 많은 분들이 보게 되고 지금 또 우리가 그 지난번에 삼양식품 분석할 때 미국에서 불닭볶음면이 잘 팔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가 뭐 오징어 게임에서도 라면 먹는 장면이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장하는 거 여기에 많은 그 글로벌 특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게 클리오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사업 확대, 그러니까 이 점유율을 50%까지 한번 끌어보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는데 중기적으로 봤을 땐 어떤가? 이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중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한 산업인가?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퀘스천 마크가 좀 붙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연 아나운서 지금 쓰고 계신 제품들 같은 경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새로운 제품을 정연 아나운서 이거 좋으니까 한번 써봐라고 샘플을 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쉽게 쓸 수 있나요? 기존에 쓰던 거 다 쓰고 좀 한번 아니, 써본다던가. 그렇죠. 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연 아나운서가 라면을 먹고 있는데 야, 신제품 라인이 나왔으니까 한번 먹어봐. 그러면 오늘 때 끓여 먹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라면은. 근데 화장품은 내가 굳이 쓰고 있는 것에 해서 만약에 여기 뾰드락지가 나거나 그러면 방송에 차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화장품 같은 게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쉽게 아무리 이게 고가고 비싸다 하더라도 선뜻 못하는 거죠. 그런 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는 화장품이 점유율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거는 깔고 간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클리오가 잘하고 있는 게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매출이에요. 매출을 지금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일단 광고를 해야 되죠. 쏟아 부어야 되죠.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현재 6%대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리포트에서 받치고 있는 것은
당분간 수익성보다 외연 확대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여기 워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제 막 붐이 불기 시작한 거잖아요. 붐이 불기 시작한 거에 대해서 글로벌 매출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단 영업이익 우리 별로 신경 쓰지 마. 일단 점유율부터 확대. 근데 화장품 특성이 뭐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이익을 챙기자라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것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클리오, K뷰티의 전령이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 리포트 믿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정당히 지금 이 리포트에 보면 우리가 클럽 클리오라는 매출 그 채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클리오 부분의 이제 자체적인 채널인데 여기서는 이제 역성장한다는 것까지 분석을 하면서 각 라인별로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분석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당장 영업이익을 보고 좀 실망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거는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따라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상당히 좀 지켜볼 만한 그러한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걸 붙이면서 상당히 쉽게 생각했어요. 앞으로 여성분들 다양한 변신을 하는 데서 특히 이제 그 글로벌리 젊은 여성분들이 네. 한국 사람처럼 화장하기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쪽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저는 이런 거야말로 장기 가치 투자 가능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뭐 남녀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화장을 하긴 하지만 사실 화장품의 큰손 소비자들은 아직까지는 여성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여성의 변신은 무죄라고 한 줄 평을 써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뮤직 스튜디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완성도 있는 하반기라고 했어요. 그 말은 즉슨 하반기에 무언가 완성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좀 긍정적인 이야기로 쓴 것 같은데 일단 2분기 실적부터 뜯어보죠. 그 밑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지나간 상반기, 기대되는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는 기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작년 이맘때죠. 작년 가을에 이제 그 메타버스 NFT가 갈 때 위직 스튜디오 주가가 한번 크게 솟았던 그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2021년 올해까지도 영업이익은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게 리포트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2분기 매출 같은 경우 460억,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죠. 영업 적자가 한 50억 정도 나타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업 비용이 한 50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적자가 50억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회사단에 있었던 매출도 부진하고 인건비가 좀 많이 늘어나죠. 지금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52시간제가 적용이 되고 있죠. 이것을 이제 윤석열 정부가 파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인건비가 올라감으로써 제작 비용이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그러니까 매출은 있습니다만 이쪽 그 뮤직 스튜디오가 갖고 있는 산업의 특성상 매출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용들을 커버하다 보니까 지금 실적은 좀 부진했다 이렇게 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완성도 있는 하반기라고, 그러니까 상반기는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하반기를 믿어보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작품을 제작할 때는 이게 우리도 방송도 종합 콘텐츠잖아요.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이 제 화면을 보고 계시지만 제 지금 옆에 보면 자막을 넣어주시는 분, 제 얼굴을 보여주시는 카메라 감독님, 그다음에 이제 수많은 분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방송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드라마 제작이라는 이런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과거에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해처 모여식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만 이런 것들을 수직 계열화를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위직 스튜디오가 이제 금요일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작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수직 계열화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비용 통제가 간단해지죠. 비용 통제가 간단해진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메타버스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다라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만 이 부분과 광고 등 신규 플랫폼을 지금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향후 미래 먹거리로서 뮤직 스튜디오의 중요한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쪽에 주목하자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과거에는 단순하게 콘텐츠, 광고, 소비 이렇게 분할돼 있었다라면
지금은 한류 콘텐츠가 일단 가치를 창출하고 여기에 이제 소비자들이 따라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클리오라든지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오고 여기에 또 광고 효과까지 이제 나가는 선순환 구조로서의 우리 K 콘텐츠? 문화가 네. 콘텐츠가 이제 자리매김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뮤직 스튜디오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것들은 가시성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뮤직 스튜디오가 제작한 그런 라인업들을 쭉 보니까 저도 최근에 재밌게 본 블랙의 신부가 있습니다. 이게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되고 있는데 거의 이창진 아나운서는 이거 이틀 만에 다 정주행했대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안 이게 보셨어요? 몇 부작인가 보죠? 정주행했다는 거니까. 몇 부작, 네, 몇 부작이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 재벌집 막내 아들은 제가 알기로 송중기 씨가 라인업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하반기 기대작이 있습니다. 그럼 리포트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차윤수 시장님은 동의하세요? 제가 원래 여러분들 뭐 저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원래 이쪽 섹터를 별로 안 모르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결이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네. 솔직히 블랙피크 뭐 사진을 누가 보여줬는데 이게 누구야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혼내놨는데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속된 말로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좀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당장은 실적이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왜 말이 된다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정연 아나운서가 가수인데 그러니까 신인 가수라고 치겠어요. 정연 아나운서가 신인 가수인데 정연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 어떤 실적을 이끌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저는 정연 아나운서를 좋아하지만 다른 분들이 정연 아나운서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개잖아요. 근데 지금 정연 아나운서를 하기 위한 제작 시스템이 갖춰져서 여기서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것은 개념이 좀 다르죠. 한 사람에게 의존해가지고 한 가수에 의존해가지고 실적이 견인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부 매출 보면 영화 콘텐츠 그다음에 뭐 VFX 광고 전시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이제는 안정적으로 무언가 이끌어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번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김정현 1집 안 사요라고 하는데 네? 제가 만약에 뭐 음반 내면 네. 1집 안 산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사셔야죠, 여러분. 저도 안 삽니다, 여러분. 사지 마세요. 그럼 이 뮤직 스튜디오의 리포트 완성도 있는 하반기 이 제목의 리포트 믿어봐도 됩니까? 뭐 조금 여러분들 좀 길게 보실 필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반기에 당장 저는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하반기부터 이제 해서 씨를 뿌리는 과정이 하반기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에 수확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서도 올해까지는 대략 한 20억 정도 영업이익 적자를 보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50억이 될 거로, 그러니까 500억이 될 거로 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 뭐냐면 핵심 사업부가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을 저는 굉장히 눈여겨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한번 저도 이쪽 엔터 쪽에 관심이 없었지만 내년까지 한번 눈여겨볼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터사의 성장은 비즈니스 모델이다. 모델을 잘 갖고 있는 뮤직 스튜디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리포트 살펴봤고요. 차윤수 시장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